윤비어천가라고 들어보셨나요? 윤석열에 대한 언론의 찬양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적폐 언론들의 기사를 읽고 있노라면 나 뜨겁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명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낸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관료 출신입니다. 이는 자신을 지지해줄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박근혜 구속 문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야기하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함께 하려면 이 이명박 박근혜 구속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의 구속을 후회한다고 하면 촛불 국민과 중간층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구속을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화문 거리에 있었던 그 태극기 부대들이 과연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인정해 줄까요? 굉장히 진퇴양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윤석열의 처지입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은 단 한 번도 이긴 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중동은 윤석열을 문재인 정부에 맞서 싸운 장수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 없었습니다. 공수처도 중수처도 결국 막아내지 못했고요. 윤석열은 적폐 언론, 국민의힘, 그리고 적폐 세력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총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촛불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더 버티다가는 대선 후보로서의 가치마저 잃어버릴 것 같아 윤석열은 사퇴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은 윤석열이 검사가 양아치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처가입니다. 낙골당 사업 편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무장 병원 운용, 투자 사기 등 그의 장모와 처가 엮인 사건이 굉장히 수두룩빽빽합니다. 특히 도곡동 땅 사건은 은행 잔고를 위조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땅을 투기한 사건이죠. 그래서 시세 차익 90억 원을 남긴 사건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 씨는 이미 법정 진술을 통해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제 식구 감싸기는 가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총선 시기 최악의 검언유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지난해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구속되어 있던 신라젠 이철 대표를 협박한 사건입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 및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폭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진술하지 않으면 전 재산을 추징할 수도 있고 가족을 구속시킬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윤석열은 사건 초기 자신의 측근에게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4월 17일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시작되고 채널A를 압수수색할 때까지 무려 2주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2주간의 시간 동안 이동재 기자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증거물을 인멸해버리게 되죠.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증거물이 동료 기자인 백승우 기자에게서 발견되게 됩니다. 상황이 급박해진 윤석열은 6월 19일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합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 공소 제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기구인데요. 윤석열은 대검 부장들에게 후보 리스트를 주고 이 중에서 고르라고 지시를 합니다. 다급해진 윤석열이 결국에 자신의 말을 뒤엎고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후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전문수사자문단은 구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검사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고 검사수사심의위원회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 위증교사 범죄 은닉 사건인데요. 한명숙 총리 사건은 한신건영의 한만호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3차례에 거쳐서 받았다고 해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만호 대표의 증언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증언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한만호가 증언을 바꿨습니다. 돈을 준 적도 없고 검찰이 나의 횡령, 추가 범죄 의혹들을 수사할까봐 두려워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 한명숙 총리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이게 갑자기 유죄가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양승태 판사였습니다. 증인이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명숙 총리는 끝내 2년간의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묻혀있던 이 사건이 다시 살아난 것은 임은정 검사를 통해서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여러 달 동안 사건을 분석한 끝에 검사들의 위증 교사 혐의를 찾아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사퇴 전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주임 검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주임 검사는 사건을 맡은 지 3일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당시 이 사건의 자료들을 쌓으면 어른 키만큼 높이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양이면 3일 만에 분석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은정 검사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사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부임한 이 감찰 3과장은 이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3일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의혹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윤석열은 결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적폐 세력들은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이 이용할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가치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박쥐 이미지의 패잔병,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윤석열은 결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유익한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